네, 안녕하세요. VLAN이었을 이론과 적용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료 스크립트로 컨버팅을 했어요. 이 스크립트는 자, 여기 VLAMTL 컨버터 3으로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저도 이 매뉴얼에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고요. 자, 인스톨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가격은 $28짜리입니다. 자, 이것은 좀 재질을 그나마도 좀 잘 표현을 해줘요. 자, 마찬가지로 자, 락 고정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락 플레이 있죠? 열고 EBU로 고정시켜 놓고 플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렌더 설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렌더 설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보다 이제 렌더 설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요. 아, 잘 나오네요. 역시나 지금 포커 컬러는 잘 안 잡혀 있죠. 자, 사실 VLA에서 약간 좀 매뉴얼을 단순화시키고 기능 위주가 아닌 기능과 기술적인 위주가 아닌 디자인에 중점을 맞춘 게 코로나 렌더러잖아요. 그런 추세를 거의 많은 렌더러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거든요. 자, 보니까 일단 어떻게 컨버팅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스탑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 재질을 좀 바꿔야 되죠. 자, 유리. 여기 머티리얼 겹프롬 셀렉티드. 자, 플레이 눌러진 상태에서 유리 더블 클릭. 이게 정말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죠. 더블 클릭해서 아까쯤에 포크 컬러. 그냥 하얀색으로 하면 포크 컬러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컨트라스트가 혹시나 있는지, 오토 컨트라스트 오토 그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뷰레 탭에 카메라, 네, 이거 체크. 다시 체크했습니다. 네, 이 기능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써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카메라에서는 잘 작동을 하는데 퍼스펙티브에서는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GPU 렌더랑 이 CPU 렌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CPU 렌더랑 밝기를 검출하는 식이 달라요. 자, 보시면은 아까쯤에 좀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던 이 침대 재질도 잘 표현이 됐고요. 바구니나 그런 것들은 잘 표현이 안 됐네요. 깊이감이 표현이 안 됐어요. 이쪽 재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일일이 수작업 바꿔줘야 되죠. 라이트 밝기나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의자도 살짝 좀 어둡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가 구비가 되어 있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코로나씬 혹은 다른 어떤 멘탈레라든지 그냥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스캔라인 렌더로 했던 것들을 파일을 그냥 가져오세요. 일단 혹은 다른 소스들이 VLA가 아닌 렌더 소스라 하더라도 일단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탑뷰로.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얘는 렌더가 바뀐지. 다 지금 모든 게 그대로예요. 그리고 얘를 열어서 컨버팅 할 수 있는 건 다 컨버팅 하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컨버전 이것도 하고, 어차피 스탠다드 카메라는 따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됐습니다. 컨버터 한번 누르고요.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지금 멈춰버렸는데요. 라이트 컨버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 때 라이트 컨버전은 잘 안 됐어요. 자, 멈춰놓고 맥스가 만약에 멈출 경우에 여러분들이 백업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얘를 막 XS 누르지 마시고 작업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요. 끄시면 됩니다. 바로 꺼져요. 자, 그리고 아까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재질에 대한 씬을 컨버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컨버팅을 나중에 해야 돼요. 혹은 라이트 컨버팅만 하시고 나서 재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재질만 일단 컨버팅을 할게요. 네, 바로 됐고요. 이게 아이들이 떠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 변경됐죠? 아, 키워둔 게 계속 짖어가지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런 스크립트 하셔가지고요. 스크립팅 런 하셔가지고 이 V-Ray 컨버터 2016 오픈합니다. 그 중에서 컨버트 코로나 투 V-Ray 라이트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떴어도 V-Ray 라이트로 컨버팅은 다 됐어요. 근데 왜 라이트가 또 이게 뭐 막 섞여 있지?
자, 얘는 코로나선이고요. 네, VLA 라이트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P 눌러서 Alt Z 누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VLA 라이트 이제 포탈 메쉬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거 그냥 빼겠습니다. 이게 옵션을 봤을 때 스카이라이트 포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놔둬도 되고 빼도 됩니다. 이 VLA가 최신 버전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있는 돔 라이트를 설치를 하면 스카이라이트 포탈 기능의 돔 라이트가 대체를 해줘요. 근데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컨버팅이 잘 됐네요. 포탈로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봐야죠. 아까 이 유료 스크립트 이것은 라이트는 컨버팅이 안 돼요. 자, 하다가 멈춰버리고 라이팅을 컨버팅하는 그런 것 자체가 좀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직 이게 체인지가 안 됐었구나. 바꿔줘야죠. 락도 걸어주고요. 자, 이 뷰에다 락 걸어 놓을게요. 락 선택하고 락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걔가 지금 계속 짖어서 동영상을 멈췄다 뺐는데요. 자, 역시나 지금 뭐 아까 하던 거 계속 해야죠. 이거는 재질에서 문제죠. 재질 문제. 재질창 M 누르셔가지고요. 자, 재질창이 지금 안 뜨고 있어요. 네, 떴네요, 지금. 일단 창문을 선택하겠습니다. 창문이 선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얘를 지오메트리로 선택하신 다음에 창문의 크기, 이거죠, 이거 창문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재질창에서 아까 했듯이 크리에이티브 뉴 뷰 누르신 다음에 얘를 개프롬 셀렉티드로 가져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포그 컬러를 좀 하얀색 계열로 빼주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카메라 설정 들어가셔서 밝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VLA 카메라 오토 익스포저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전체적인 라이트 밝기는 여기서 라이트 리스터로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바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배드 라이트, 즉 이 침실 라이트만 30 멀티플라이하고 나머지는 너무 멀티플라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나오죠. 그리고 타입이 전부 다 지금 플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지만 일단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굳이 라이트 클릭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다음에 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메뉴를 있든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디스크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디스크 라이트 바꾸겠습니다. 얘도 바꿀게요. 자, 그리고 밝기는 밝기 단위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밝기 단위를 보기 위해서는 라이트를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트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클릭. 자, VLA 라이트 선택됐고 현재 라이트 유니트가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와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와트로 바꿔서 0.44W죠. 이건 뭐 있으나 마나는 빛이었죠. 15W 정도로 바꿔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15W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걸 바꾼 다음에 15W. 얘도 선택해서 와트로 바꾸고 15W. 얘는 뭔가요? IS 라이트네요. 얘는 또 와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V레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단위를 내가 통일하고 싶은데도 통일할 수 있는 단위가 보이지가 않아요. 얘는 대략 50 정도 들어가 볼게요. 약간의 밝기는 나올 수 있게. 원래 태양광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 뭐 엄청 약한 라이트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좀 티는 나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선라이트든 인텐시티 1로 갈게요. 그리고 리프레시 눌러주겠습니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꺼주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VLL을 켰을 때 예전보다는 이것저것 바꿀 그럴 필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시인의 구성도가 좀 괜찮아 보이지만 뭐 별반 차이는 없어 보여요. 다만 여기 침대 재질이 제대로 표현됐다는 것이 좀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 이 반사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되니까 여기서 조금씩만 손을 봐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인의 구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나올 거지만은 여기 밝기를 조금 밝게 해볼게요.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하단부 버튼 Show Correction Control이거든요. Show Correction Control 버튼 누르셔서 익스포저 활성화, 롤 아웃, 익스포저 값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타는 부분을 좀 줄이게 해서 하이라이트 번은 줄일게요. 이게 타는 부분 줄이는 거예요. 밝은 부분은 조금 톤을 약하게 가는 거죠. 컨트라스트만 조금 세게 가겠습니다. 컬러가 좀 죽어 보이니까 휴 앤 세츄레이션 체크하셔가지고 세츄레이션 값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제 좀 비슷비슷해지죠? 아까의 신과. 색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도 여기도 특히 이런 바구니 같은 경우는 진한데 이 진한 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래도 렌더 설정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 렌더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VLA 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약간 VLA를 좀 써보셨던 분들은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일단 VLA 설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VLA 렌더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GI 탭이에요. GI 탭.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레싱 렌더러를 설정할 경우에는 블루투스 라이트 캐시가 좋다고 봐요. 원래 이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 아닌, 여기 보면 이미지 샘플러 안티엘리싱 방식에서 버켓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버켓 방식. 버켓 방식을 누르게 되면 얘네들은 이 한 구획당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맵 재질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뽑아서 반영을 시킵니다. 다 계산을 일일이 다 해요.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렌더링 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여기는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만 렌더링이 되고요. 근데 프로그레시브는 이렇게 중간에 끊어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Vray 쓰던 분들은 다 블럭 방식, 버켓 방식을 많이 쓰죠. 그리고 버켓 방식은 애니메이션에서 혹은 시뮬레이션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을 정해주더라도 시뮬레이션은 이 카메라 뷰가 돌아가면서 각각의 빛 계산 구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진행할 때 타임 카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게 되면 여기 렌더 타임 정해지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타임을 설정해 놓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 돌아가는 그런 뷰 방식 때문에 밝기나 그런 것들이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 버켓 방식은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둘간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스티커 형식으로 진행하신다면은 저는 현재로서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하게 되면 뭐 별다른 거 손댈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버켓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하의 탭에서 자, 블루투스 라이트 캐시 됐는데 이 블루투스 라이트 캐시 방식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노이즈가 약간 더 있어요. 대신에 이 음영 부분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좀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Vray 배울 때는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로 많이 배웠어요. 이 방식은 보관법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보관법이란 것은 구획을 나눠 가지고 퉁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관, 중간을 보강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중간 사이사이를. 그래서 이런 음영 부분과 깊이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신에 이라디언스 맵을 썼을 때 값을 너무 낮게 놨을 경우는 곰팡이가 쓸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빛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블루투스를 쓰게 되면 빛샘 현상이나 곰팡이 현상은 줄어들되 노이즈가 좀 심해지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이라디언스 맵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라디언스 맵으로 이렇게 지하에 바뀌고 이 디폴트가 아닌 버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어드밴스 세팅 나오고 엑스퍼트 세팅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Vray 버전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간소화해가지고 이렇게만 나오고, 한번 누르면 한번 버튼 차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또 뭐가 또 이렇게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롤아웃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이렇게 떠요. 자, 이라디언스 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 그냥 베리 로우로 사용하셔가지고 커스텀 한 다음에 얘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 값이고, 라이트 캐시는 뭐 한 300 정도 이렇게 놓고 나서, 자, 프리셋은 스틸컷이죠. 스틸컷이니까 이렇게 스틸컷 해놓고요. 이미지 사이즈 2000 되어 있네요. 아이고 크다. 자, 한 700에서 800 정도 걸어놓고 렌더링을 바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랙티브 방식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얘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라이트 캐싱 지금 찾아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라디언스 맵 계산한 거고 이제 렌더링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블럭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닥따닥 나오죠. 따닥따닥.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게 이거예요. 보통 이라디언스 맵 세팅을 하실 때, 아이고 안 바뀐다. 네, 금방 끝나니까 결과물 보면서 결과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맵 데이터, 그러니까 재질 데이터와 라이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서브 디바이드가 완료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로우 프리셋 같은 걸 되게 좀 중요시 했죠. 로우 프리셋, 하이 프리셋을 되게 중요시 했었죠. 그 이유는 시간 절감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인터랙티브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렌더러의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시간을 보기 위해서 여기 누르게 되면 이게 뭐 창 하나 뜨거든요. 이 창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이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렌더 시간이 나와요. 렌더 시간과 뭐 프레임, 어떤 프리모티브, 뭐 전체적인 어떤 오브젝트 물체들, 그리고 파일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VLA 버전 4.3 버전이고요. 자, 다행히도 이 C는 광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곰팡이가 쓸거나 그런 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보이네요. 이거 범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네, 범프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곰팡이가 쓰면 확실히 어떤 곰팡이 느낌이 확 납니다. 이 부분이 곰팡일 가능성이 좀 있네요. 여기 파워 부분. 자, 렌더링이 아직도 되고 있나요? 아, 아직도 되고 있네요. 자, 2분 56초 걸렸습니다. 2분 56초 걸렸고, 얘는 범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일단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프레임 버퍼 차이는 얘를 또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 설명을 다시 드려요.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Enable VF History 버튼 누르시고 저장합니다. 저장됐어요. 저장이 됐고, 자, 우리 두 번째 세팅, 제가 말씀드린 블루투포스 라이트 캐시 값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블루투포스 값이 락이 걸려 있어요. 이걸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VLA 퀵 세팅, 퀵 세팅에서 이 퀄리티 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VLA 탭인가? 자, 여기 있네요. VLA 탭의 글로벌 DMC에서 Use Local Subdivide를 체크해주면은 이게 체크가 풀립니다. 풀려있죠? 자, Use Local Subdivide 체크를 하고, 블루투포스를 했을 때 일반적인 테스트 렌더링은 한 12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18 정도 하게 되면 너무 노이즈가 심해요. 근데 뭐 8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그러면 8로. 자, 어차피 테스트 렌더링이니까요. 바로 라이트 캐시 들어갔고 바로 렌더링 들어갔네요. 블루투버스는 이 픽셀의 이 계산들이 좀 오래 걸립니다. 보세요. 오래 걸리죠? 움직여라. 얘가 이제 움직여야지 남은 렌더 시간이 개선이 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의 어떤 오브젝트나 재질의 값들이 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높은 퀄리티나 복잡한 물체가 있으면은 렌더 시간이 확 뛰어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빈 공간이라면은 렌더 시간 원래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이 뭐 3분, 5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다시 결국에 이동하게 됐을 때 이 씬의 다른 방에 이동하게 됐을 때 최종 렌더링 시간이 나오게 돼요. 자, 일단 블루투버스는 상당히 좀 느려요. 자, 제가 좀 영상을 멈췄다가 블루투버스 씬을 비교하기 위해서 렌더링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